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퀸 양지영 선생님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2021학년도 여러분의 6월 모의평가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중간고사를 본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바로 6월 모의평가를 치르신 우리 여러분 재학생분들, 이번 여러분의 시험이 조금 우리 가형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여러분의 시험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여러분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선생님은 기원합니다. 자, 일단 먼저 총평 여러분의 진행하고 그리고 주요 문항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현재 여러분의 예상 등급 컷을 여러분 보시면 체감적인 여러분의 난이도와 조금 여러분의 다르게 작년 여러분의 6월 모의평가와 점수가 굉장히 비슷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작년 여러분의 6월 모의평가보다 우리 친구들이 느낀 여러분의 감정은 좀 더 어려웠다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게 이번 여러분의 가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분명 여러분 우리가 수능의 기조가 쉬워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번 여러분의 가형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일단 총평을 하면 N수행 학생들만 사실 이 부분을 느꼈을 수도 있죠. 기하 벡터가 일단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서 빠졌어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미분과 적분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예상한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 초반부터 특히 여러분의 수학 원과 확률과 통계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선생님이 짚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미분과 적분은 한 번도 여러분 우리가 이과 여러분 수능에서 빠진 적이 없었던 여러분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분과 적분은 더 어려워지기가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추가가 된 바로 이런 수학 원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확률과 통계가 이번 여러분의 시험에서는 조금 더 변별력을 두지 않았나라는 여러분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의 기출문제의 중요성 강조. 당연히 우리가 수학 과목은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여러분 사실일 거예요. 기출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이번 여러분의 2021학년도에서는 기출문제가 더더욱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이번 여러분의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자, 이 부분 좀 강조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전년도보다 다소 쉬웠으나 중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여러분의 부분이 특징입니다. 자,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쉬워지기 시작한 것은 올해의 특이의 사항은 아니에요. 즉 여러분의 재작년부터 특히 여러분의 29번, 여러분 30번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해 왔어요. 따라서 그 기조가 그대로 여러분 유지가 되고 있고 하나 더 중킬러 여러분의 문제에서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서 준킬러 부분에서 좀 시간 소모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가형 학생들은 맨 마지막 여러분 30번까지 못 간 여러분 친구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선생님이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단원별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얘는 수학 1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5문항,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는 2문항, 그 다음에 수열이 5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의 수열 단원은 우리 이과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원이 될 거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의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여러분의 9월 모의평가를 위해서라도 수열 단원은 완벽하게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줘야 될 중요한 여러분 단원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10문항이 여러분 출제가 됐고 확률과 통계가 8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자, 우리 미분과 여러분의 적분에는 적분법이 현재 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적분법을 즉 7월과 8월 이 2달 동안에 어떻게 여러분의 정리하고 넘어가느냐가 우리 가형 학생들한테는 너무나도 여러분의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확률 단원에 아직 안 나온 단원이 하나 있죠. 바로 통계입니다. 바로 이 적분법과 통계. 자, 이 두 개의 여러분의 단원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정리하는 거 중요한 여러분 부분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즉 문항수 조절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여러분의 미분법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됐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미분법이 그래도 무난하게 여러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점도 좀 특이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에서 순열과 조합 네문항, 확률이 네문항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이과학생들이 이 확률과 통계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체질상. 그렇지만 올해 특히 여러분의 확률과 통계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자, 조금 여러분 취약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2달이라는 여러분 시간을 이용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오답문항 베스트 5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위부터 5위까지 잘 보시면 4위인 여러분의 20번 여러분의 문제를 제외하면 다 주관식입니다. 따라서 문제 푸는 여러분의 요령도 선생님이 본 수업에서 얘기한 대로, 즉 주관식 문항부터 먼저 여러분의 풀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염두에 두시고 시험 문제 푸실 때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위 30번 98점 여러분의 2%라는 오답률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친구들이 거의 다 접근까지도 못했다라는 여러분 생각은 듭니다. 아마 읽어보고 시험이 끝났을 수도 있고요. 아예 읽어보지도 못한 여러분 친구들도 꽤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29번보다 오히려 28번 여름의 문제를 더 많이 틀렸는데 이 28번 문제는 사실 작년 여름의 9월 모의평가에서 나왔었던 바로 그 삼각함수 여름의 극한 문제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풀이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기 직전에 선생님이 기지구에서 강조했었던 여러분의 부분을 잘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다면 맞출 수 있었는데 조금 여러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3위인 바로 29번 순열과 조합 문제. 오히려 이 문제는 뭐 실수로 문제는 분명히 접근했는데 답이 여러분의 틀린 여러분 친구들이 좀 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짚도록 하고요. 4위인 여러분의 20번 문제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EBS 여러분의 수특에 보시면 수열의 극한, 특히 프랙탈 여러분의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난이도에 비하면 그래도 무난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여러분 생각이 드는데요. 요것도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짚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27번 확률 문제까지. 자, 주관식 문제에서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은 문제를 맞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등급의 중요한 이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킬러 문항 분석. 21번 여러분의 수열에서 나왔고 29번 순열과 조합, 30번 여러분의 미분법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21번 문제에 수열 문제가 왔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이과학생들 수열 단원 아까 선생님이 총평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특히 여러분이 주의해 주셔야 될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저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이 겨울방학부터 설명회 때 엄청나게 얘기했었어요. 이과의 가장 여러분의 변별력을 두게 될 단원은 수열 단원이 것이다 라고 여러분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21번에 출제가 되었네요. 아무래도 객관식이다 보니까 찍어서 여러분을 맞춘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요. 오답률 베스트 5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의 문제는 여러분의 접근은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의 특이 유형 분석을 가다 보시면 합답형 여러분의 문제는 출제가 안 됐어요. 나영에는 여러분 출제가 되었는데 나영의 21번에 나왔었던 여러분의 문제 꼭 우리 친구들 가영 학생들도 체크해서 풀어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EBS 여러분의 연계 문항은 17번이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 말고도 사실 여러분의 EBS에서 연계된 문제가 생각보다 꽤 되기는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박스 채우기 15번 여러분의 수학적 귀납법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변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예상합니다. 수학적 귀납법 여러분의 부분에서 박스 채우기 문제보다는 확률과 통계 문제로 기존에 많이 여러분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의 구평 때는 좀 유념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6평 이후에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니? 그치? 따라서 6평 이후에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할지 일단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의 자필 해설지. 자, 우리 현강 학생들 선생님의 자필 해설지 모두 다 받으셨죠? 그죠? 1번부터 30번까지 전문항을 여러분이 푼 선생님이 자필 해설지 받으셨을 겁니다. 그 자필 해설지 이용해서 전문항을 피드백하셔야 돼요. 내가 틀린 문항만 절대 체크하면 안 됩니다.
전문항을 꼭 피드백해 주시고, 그리고 이래 주요 문항 해설 강의 반드시 여러분이 보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재구 여러분의 유형편으로 내가 틀렸던 여러분의 문항들, 단원들 찾으셔가지고 꼭 한번 다시 풀어보셔야 되는 거. 아직 여러분 진도가 나가지 않은 부분들은 꼭 수업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여러분의 강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구평 여러분 추가 단원으로 들어가는 아까 좀 얘기했습니다. 적분법과 통계 7월과 8월 2달 이용해서 완벽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EBS 여러분 수특과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자, 수능 완성도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풀고 중요 문항을 찍어주겠죠. 자, 일단 여러분의 EBS 수특에 있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별표 쳤던 여러분의 문항들 이외의 여러분의 문항들 보다 별표 쳤던 여러분의 문항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얘를 꼭 완전 학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등급을 올려야 되는 우리 중상위권 친구들, 또 여러분 아무리 지금 현재 중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과 학생들은 뒤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킬러 문항 퀸스킬 우리가 8월 여러분의 초에 개강을 할 건데, 그 이전에 기재구 완전 학습하시고요. 기재구가 조금 양이 많지.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수업 중에도 얘기했습니다. 8월 말까지만 꼭 여러분의 정리 완벽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답이 몇 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 즉 여러분의 출제자가 어떤 여러분의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형할 것인가, 자 이런 여러분의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번 여러분의 총평을 마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선생님의 메시지입니다. 모의고사는 나의 약점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완벽히 알 때까지 반복도 반복하라. 선생님이 자필 해설지에다가 이런 말을 적어드렸죠.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포기할 것 같았으면 우리는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선생님의 제자라면 선생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총평 마치고 주요 문항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2021학년도 여러분의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가형에 대한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5위를 여러분 차지한 27번 여러분의 문제, 조건부 확률 문제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머니에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4개, 3, 4, 5, 6이 하나씩 적혀져 있는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여기까지가 우리 친구들 분모예요. 자, 문제는 내가 이 중에서 4개를 뽑을 건데 문제는 같은 것이 있어라 이거야. 자, 문제는 같은 숫자가 적혀져 있는 공이 3, 3 그리고 4, 4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경우를 나눠봐야 되겠지. 3, 3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4, 4만 포함하는 경우, 아니다 3, 3, 4, 4가 다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몇 가지? 3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3, 3을 만약에 뽑았어. 그럼 내가 4개를 뽑아야 되니까 나머지 여러분의 3, 3을 제외한 나머지 토탈 몇 개? 6개 중에서 그러면 2개를 뽑는 거죠. 왜 6개 중에서 선생님이 2개를 갖다가 뽑았냐면, 뭐 4를 여러분 하나만 포함할 수도 있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3, 3하고 4, 4하고 3, 3, 4, 4 할 때 3, 3을 뽑을 때 아예 4, 4를 배제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아마 그 부분을 여러분 착각해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6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5가 되겠고, 그럼 이것도 15가 될 거야. 그죠? 3, 3, 4, 4를 갖다 뽑는 경우는 한 가지가 되겠죠. 단 내가 15에다가 15를 갖다 더한 30에서 1을 갖다 더한 31인데 문제는 여러분의 3, 3, 4, 4를 갖다 뽑는 경우가 한 번은 들어있다 이거죠. 그쵸? 한 번씩은 들어있다. 따라서 그러면 얘 31에서 사실 2를 빼줘야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그러면 15 또는 여러분 15
안에 1이 들어있다. 그 한 가지를 여러분이 배제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얘가 바로 29가지가 되겠다. 이게 바로 분모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이지만 경우 대 경우로 계산을 할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분모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갖다가 계산할 건데 분자가 볼게요. 자, 분자는 검은 공이 2개였었어라 이 말이에요. 검은 공이 2개다. 자, 그러면 똑같이 3, 3을 포함하는 경우에 검은 공이 몇 개? 2개가 포함이 된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하나는 흰 공이고 하나는 검은 공이니까 검은 공을 하나 뽑고 흰 공을 하나 뽑아줘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룰로 3C1 곱하기 3C1 그래서 9가지가 될 거고요. 4, 4를 여러분이 뽑는 경우도 역시 9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자필에다가는 여기가 30에서 그냥 1을 뺐지만 어차피 같은 원리야. 여기서 한 가지를 빼고 여기서 한 가지를 갖다 드러내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3, 3, 4, 4 이렇게 뽑는 경우도 검은 공이 몇 개 들어있는 거야? 2개가 들어있는 경우니까 포함을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의 계산을 하면 자 9에다가 9를 갖다 더하면 18인데 문제는 여러분의 3, 3, 4, 4 자 보세요. 9에다가 1을 갖다 더하면 얼마? 19인데 그 3, 3, 4, 4를 갖다 뽑는 경우가 여기에도 하나 있었고 여기에도 하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얘를 드러내는 거죠. 2를. 그럼 얘가 바로 17이 되겠네. 따라서 분모 29분의 분자 17에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계산하게 되면 PQ 더하면 46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좀 더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따져야죠.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의 4위를 차지한 여러분의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 건데 수열의 극한에서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의 문제 뭐 다 읽을 필요 없이 맨 마지막 줄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 들어갈 때 SN을 물었다. 그쵸? 우리 여러분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의 얘를 했거든. 따라서 여러분의 분명 1에서 공비 빼서 첫째 항 올리는 것이다 라는 거 인지했을 것이고 당연히 첫째 항 S1은 어떻게 구할까? 라고 봤더니 지금 여러분의 이 빗금친 넓이를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얘가 바로 여러분의 몇 도? 60도다 라고 줬어요. 그런데 이 각을 여러분의 2등분 했으니까 30도씩 나눠 가실 거고 분명 여러분의 이 호의 원주각이 30도 또 이 호에 대한 원주각도 30도니까 당연히 호의 길이가 같고 현의 길이가 같은 즉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빗금친 부분을 뜯어다가 여기다가 붙이게 되면 결론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다까지 우리 친구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됐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나 지금부터 구할 거야.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려면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든지 아니면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밑변과 높이를 알기는 좀 어려워요. 밑변은 알 수 있지만 따라서 두 변과 그 다음 뭐 그렇죠. 끼인 각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봐라. 얘가 여러분의 30도 각이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2등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등각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분명 3대 2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여기는 B1, C1의 길이가 뭐냐? 이거는요. 끼인 각과 양 사이드 즉 두 변과 끼인 각을 안다. 그러면 무조건 뭐?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선생님이 좌표를 다 드렸으니까 B1 여러분의 C1의 길이는 루트 7이 나왔어요. 이 루트 7을 3대 2로 내분하는 거니까 얘는 여러분의 5분의 3의 루트 7이 될 거고 여러분의 요 길이는 5분의 여러분의 2의 루트 7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가 5분의 2 루트 7이면 요 길이를 내가 알았다. 그 다음 여러분의 이 길이를 내가 안다. 그러면 이 끼인 각만 알면 삼각형의 일단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얘가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과 여러분의 이렇게 연결을 짓게 되면요. 이 각은 당연히 여러분의 이 원주각의 몇 배? 2배인 60도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는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요 점과 요 점을 여러분 있게 돼도 여기도 여러분 60도가 되고 여기 천지가 다 60도야. 따라서 얘가 60도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S1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S1은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 루트 7 곱하기 5분의 여러분의 3 루트 7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따라서 그러면 S1이 나옵니다. S1이 50분의 21 루트 7이다. 요렇게까지 되었어요. 루트 3. 딱 됐어요. 첫 장은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뭐만 나오면 돼? 공비만 나오면 되는 거야. 따라서 그러면 공비를 여러분이 구하려면 두 번째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여러분이 그림을 갖다가 봤더니 두 번째 여러분의 그림이 이렇게 된 거야. 반드시 여러분의 닮음 도형, 즉 프랙탈은 개, 즉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끼리 비교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기재고대 했거든. 따라서 우리가 개끼리 여러분의 비교하시면 뭐 수컷개 때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의 첫 번째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이었어요. 이 길이에 대응하는 두 번째 그림의 옷은 얘예요. 내가 이 길이만 알 수만 있다면 문제가 끝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길이를 x라고 살짝 한번 놔보지요. 그러면 이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되느냐? 3-x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났더니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라? 할선정리구나. 즉 여러분들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안 나는데 아니야. 선생님이 그리면 아마 기억이 날 거야. 바깥에 있는 여러분의 점에서 내가 할선 두 개를 그렸다. P라는 점 그리고 요 점을 AB 그 다음에 요 점을 여러분의 CD라 놓으면 PA 곱하기 뭐는? PB는 PC 곱하기 PD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자필에다가 할선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할선 정리에 의해서 PA가 바로 3-x야. 그 다음 여러분의 PB가 뭐냐고? 3이야. 그 다음 여러분 PC가 뭐냐고? 5분의 여러분의 3 루트 7이야. 그 다음에 PD가 뭐냐고? 루트 7이야. 이렇게 해서 X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그래서 X값 여러분이 구하니까 X가 5분의 7이 나오더라고요. 맞죠? B1 선생님이 뭐 이거를 거기다 쓸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써요. 5분의 8 나오는구나. 네, 5분의 8. 됐어. 자 그러면 X값이 여러분 5분의 8이 나왔으면 끝난 거지 뭐. 맨 첫 번째 여러분 한 면의 길이는 3이었다. 얘가 바로 5분의 8이 되었다. 됐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닮은 비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15분의 8이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나는 넓이 비 구하고 있다요. 따라서 넓이 비는 얘를 갖다 제곱한 것이다. 이 문제는 개수의 비가 여러분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15분의 8을 갖다 제곱한 225분의 88의 64 얘가 바로 공비가 돼서 답이 여러분의 1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때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할선 정리를 여러분에 이용하면 조금 더 문제가 빨리 풀리는 그런 문제기는 했어요. 근데 할선 정리를 안 쓰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의 계산이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뭐 보이는데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의 3위를 차지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이제 여러분의 3위를 차지한 29번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보죠. 검은색 볼펜 한 자루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볼펜 4자루, 빨간색 볼펜 4자루가 있다.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9자루의 볼펜 중에서 5자루만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5자루만 선택을 해서 몇 명의 학생에게 2명의 학생에게 요 사람에게 A와 B라고 놔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은 같은 달은 별달에 같은 달은 H
당연히 우리 친구들 이 문제는 중복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 전체를 다 나눠줄 게 아니라 5자로만 또 선택적으로 여러분의 얘를 먼저 뽑아서 A하고 B한테 나눠줄 거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데서 여러분이 뽑을 때는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따져야 된다. 즉 순서상을 이용해서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일단 기준은 지금 얘만 도드라져 있죠. 얘만은 여러분 한 개잖아요. 따라서 검은 공이 분명 기준일 것이다 라고 당연히 놔야 되는 게 맞고, 먼저 여러분의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의 자필 여러분을 보시게 되면 검은색을 포함 안 하는 경우, 검은색을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다 따져놨어요 선생님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검은색을 포함 안 해, 검은색 포함 안 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검은색을 포함할 거야. 자, 검은색을 여러분이 포함하지 않아? 그럼 파란 공과 빨간 공이 있는데요. 내가 순서상을 이용해서 따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나 지금부터 5개 뽑을 거다. 5개 뽑는 방법은 4개 하나, 3개 둘, 2개 3개, 하나 넷. 맞죠? 그 다음 여러분이 검은색을 여러분 포함하면 이제 나 4개만 더 추가로 뽑으면 되니까 빨간색, 자 파란색과 빨간색 나 4개만 뽑으면 되니까 40, 31, 23, 22,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04 이렇게 해서 얘는 5가지나 있네. 그죠? 응. 자 이렇게 따져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나눠줄 거야. 자 나눠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소재가 그러면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맞아. H 곱하기 H꼴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란색 4개를 2명의 아이에게 나눠줄 거야. 그럼 2명의 아이에게 그럼 나눠주는 방법은 몇 H사? 2H사. 그 다음에는 하나야. 얘는 그냥 뭐 말할 필요 없이 2가지. 그래서 얘는 10가지. 그럼 얘가 10가지면 얘도 10가지. 그 다음에는 3, 2야. 그럼 얘는 2H3. 굳이 여러분의 부정방정식까지 여러분이 쓸 필요는 없겠죠. 야 너 몇 개 받았냐? 저 X개요. 너 몇 개 받았냐? 저 Y개요. X 플러스 여러분의 Y가 바로 3이 된다. 그때 여러분의 X는 여러분의 0 이상, Y도 여러분의 0 이상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2H3. 그 다음 빨간 공 여러분의 2개를 나눠줘라. 이거 2H2.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 계산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가 바로 12야. 그럼 얘도 바로 12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계산하면 얘가 44가지. 그 다음 이것도 똑같이 하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H 얼마? 4가 되겠죠. 5가지. 그럼 이것도 5가지. 그쵸? 그 다음 얘가 3, 1입니다. 먼저 파란색을 나눠주는 방법에 갈 수는 2H3. 이러면서 얘가 탄력을 받아요. 그래서 계산이 여러분이 길기는 하지만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계산할 수 있다. 이게 8가지. 그럼 이것도 8가지. 그 다음 여러분이 얘는 여러분이 EHE and EHE. 얘 9가지. 싹 다 여러분이 더하면 70가지인데 얘는 70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여러분의 이유가 검은색 여러분의 공을 누가 가져가느냐? A가 가져갈 거냐? B가 가져갈 거냐? 그래서 여러분 70 하신 다음에 곱하기 2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면 140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싹 다 여러분이랑 더하면 답이다. 이게 35구나. 미안해. 35 곱하기 2에서 70이죠. 쏘리. 이 2개 여러분이랑 더하면 답이 얼마다? 그렇죠. 114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여러분 29번보다 28번을 더 많이 틀렸어. 우리 친구들이.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기재고 때도 한번 봤었던 여러분의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1이고 BC가 여러분의 2인 두 선분 AB와 BC에 대해서 선분 BC의 중점을 M. 그럼 얘가 바로 M이면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인가 보다. 그치? 뭐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자 문제에서 선분 AB의 내린 먼발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아, 요 점을 H요. 그러면 어떤 여러분의 변의 길이도 사실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여러분의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 얘는 여러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길이 다 써놓지 말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참을게요. 그 다음 여러분의 중심이 M이고, 아, 얘가 중심이구나. 반지름의 길이가 MH. 아, 얘가 사인 세타거든. 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원이면 이 길이도 사인 세타이고 이 길이도 지금 현재 사인 세타인 거야. 반지름이니까. 그때 문제는 나보고 여러분의 요 넓이를 바로 무슨 세타? G 세타. 그 다음에 요 넓이를 바로 무슨 세타? F 세타라 했을 때 F 세타에서 무슨 세타? G 세타의 차를 세타의 3승으로 나눠서 극한값 구하라 라는 거거든요. 항상 예를 선생님이 얘기했죠. 오히려 여러분 작년 여름에 9평이 나왔었던 그 문제가 더 어려웠었어. 일단 여름에 G 세타를 갖다가 구하려고 봤더니 내가 여러분의 사인 세타는 알아. 그러면 요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변의 길이는 죽었다 깨나도 못 구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 별이라는 영역을 포함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 각을 내가 알아야 돼. 이 각. 그럼 이 각은 여러분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얘가 90도니까 요 각이 바로 뭐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 그러면 요 각은 바로 뭐가 되느냐? 전체 여러분의 파이에서 얘를 뺀 거라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요 끼인 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G세타에다가 별을 더한 건 양 사이드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G세타를 포함하는 부분의 넓이다. 그러면 당연히 F세타도 별을 여러분이 포함해서 문제를 갖다 접근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F세타에다가 별을 더한 이 삼각형의 두 변은 얘와 그 다음 얘입니다. 나 이 변의 길이 안다요. 이 길이는 얼마라고 알아? 사인 세타. 나 이 길이 알아. 몇이라고 알아? 1이라고 알아. 그럼 나는 여러분의 요각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각은 뭐냐? 지금 여러분 삼각형 얘가 있는데 이 삼각형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요각과 그 다음에 요각은 같아요. 그러면 전체 여러분의 180도에서 세타를 빼면 반으로 나눈 게 각각이야. 그럼 전체 여러분의 파이에서 빼면 되니까 아 요각은 선생님이 어디다 구해놨죠?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세타 더하기 별은 아 이렇게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양 사이드 사인 세타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나 이거 두 개 뺄 거야. 그러면 2분의 1 사인 세타로 묶여.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리미트 뒤로 들어갈 거라 사인 세타는 세타로 나가리 할게요. 그쵸? 이렇게 해서 후려쳐서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 여러분의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갑니다. 얘는 여러분의 여각관계 걸렸으니까 사인은 코사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코사인 2분의 세타라고 쓰시고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는 2, 4분면이라 사인 값은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얘 코사인 세타예요. 이게 분자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 리미트 세타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 2분의 1은 뭐 앞으로 빼셔도 좋고요. 분자에다가 이제 얘가 올라갈 거야. 그런데 분모에 여러분의 세타의 몇 승? 3승이 있었거든. 하나가 약분되면서 제곱이 될 거고요. 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여러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뭐 더 여러분이라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로피탈을 쓰셔도 되겠죠. 로피탈의 정의를 쓰면 분모 미분하면 2세타 분의 분자 여러분의 코사인 여러분의 2분의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세타 하시고 2분의 1이 앞으로 붙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무슨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세타 이퀄 0 근처니까 사인 2분의 세타는 2분의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사인 세타는 세타라고 쓸 수 있어서 세타 마이너스 여러분의 4분의 세타입니다. 그러면 결국 앞에 2분의 1이 있었고 분모에 2가 있고 분자 여러분의 4분의 여러분의 3이니까 결국 얘는 4, 4 얼마? 16분의 3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80배를 하시게 되면 정답 15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여러분의 문제하고 아주 여러분이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우리 친구들 충분히 준비 잘 하시면 이런 문제들 너끈히 맞출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의 1위를 차지한 3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의 30번 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예 못 읽어보고 시험지를 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번 여러분 기회로 한번 이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봐요. 자필 여러분의 일단 한번 우리 친구들 읽어봤을 거고요. 자,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된 함수 fx는 절대치를 포함한 함수네요. 1과 2에서 꺾이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주기가 바로 3을 만족시킨다. 안 그랬으면 내가 그려야 되는데 이미 출제자가 그려주셨어요. 고맙네요. 문제는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gx가 대박이에요. 사실 이 gx를 해석하는 게 다야. 같이 한번 볼까? 일단 여러분 이 함수가 합성함수라서 나 너무 배기 싫은 거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 이 f of 여러분의 2의 x승을 내가 만약에 px라고 하면 얘는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가 아니라 오라 0 플러스네. 다시 얘기해서 우방이네. 오른쪽만 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 그리고 여러분의 절대치 h분의 p of x 플러스 h 마이너스 여러분의 p x라고 말할 수 있고 얘는 뭐냐? p 프라임 x라. 그쵸? 그러면 좋았어. 미리 좀 미분을 좀 해놓을까나? f 프라임 여러분의 2의 x승 곱하기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2의 x승 하시고 ln이 얘가 바로 p 프라임 x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절대치를 씌워라 이거니까 여기다 절대치를 씌우면 원래 얘는 양수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절대치만 씌우면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여러분의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이 gx가 x 이퀄 a에서 불연속이 됐대요. 자, 불연속 동그라미. 즉 우방 미분계수만 내가 조사했을 때. 자, 좋습니다. 얘가 gx예요. 무슨 x? gx. 그러면 여러분 얘가 불연속이 되려면 우방 미분계수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야. 계속 이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여기 여러분 2의 x승을 선생님이 잠시 내가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2의 x승을 내가 t라고 치환하면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보기가 좋으실 거예요. 따라서 gx는 절대치 f't 그리고 t 곱하기 ln이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얘가 어라 절대치를 써놨네. 안 그래도 나 오른쪽만 봐야 되는데 자, 지금 괄호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이 값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림으로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1일 때 0, 자 먼저 0일 때 볼까요?
0일 때 우방 미분계수는 즉 오른쪽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절대치를 씌우면 2구나. 그지? 그 다음 얘는 1의 오른쪽은 0이에요. 어라? 그럼 0이 되면서 1에서 뚝 끊기네. 그 다음 여름에는 2의 오른쪽은 2예요. 2에다 절대치 씌워봤자 2잖아요. 그 다음 여름에는 3이에요. 3의 오른쪽 즉 우방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2인데 절대치를 씌우면 2예요. 어라? 2에서는 끊기는데 3에서는 그대로 이어지네. 알았다. 이러죠. t가 요 괄호 속의 값이 1일 때, 2일 때 끊기고요. 3일 때는 안 끊기고요. 그 다음에 4일 때 끊기고 5일 때 끊기겠죠. 왜? 주기가 3이니까. 그 다음 여름에는 몇일 때? 7일 때 끊기고 8일 때 끊기겠죠. 그래서 쭉 여름에를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출제자가 개구간 x죠.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서 찾아라 그랬거든. 그 작은 순서대로 써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t가 2의 x승이거든.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밑을 한번 2를 취해 볼게. 그러면 t는 2의 마이너스 5승은 32분의 1이고 2의 5승은 32보다 작다야. 그러면 이 사이에서 과연 불연속점이 몇 개일까라는 건데요. 너희 여러분의 그림을 잘 보면 알지만 0에서 극대, 3에서 극대, 6에서 극대가 됩니다. 그러면 30에서 극대였겠지. 그지? 그러면 30 전. 자, 이제 그림이 여러분 이렇게 그려져서 30일 때 극대가 되고 요 앞에 29, 28. 좋습니다. 28, 29 하고 그 다음 30은 연속이고 31, 32인데 32는 등호가 열려 있으니 넣지 말아라 이 말 아니에요. 자, 이게 곧 불연속점의 개수겠다 이 말입니다. 굳이 뭐 이것을 x로 해석하지 않아도 개수 세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냐 이건데, 자, 1 곱하기 1하고 2부터 시작해서 28, 29까지 뭐 여기 이렇게 3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3은 들어가진 않지만 두 개씩 한 주기당 두 개씩 나옵니다. 이게 10번 돌아갔잖아요. 30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 또 헷갈리니까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0일 하나가 추가가 돼서 일단 21개의 불연속점이 생기겠구나라는 건 인지가 돼요. x값 굳이 안 구해도. 오케이. 그러면 n은 알겠다. n은 21이네. 이렇게 해서 일단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n 더하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 2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이 21이니까 21까지 ln 2분의 GAK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리 와봐. GX가 얘거든. GX는 여러분 얘예요. 여기가 t거든. 그래서 여러분 얘였잖아. 맞지? 그럼 나 F'T를 잠깐만 조사를 해보면 3번 알고리즘으로 뽑자. 자, F'T는 T가 1이고 2일 때, 자 1일 때 얼마냐면 우방 미분계수가 0이었어요. 2일 때는 여러분 우방 미분계수가 2였죠. 4일 때 0이었고 5일 때 2였어요. 7일 때 0이었고 8일 때 2였어요. F'T는 이거구나.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나보고 20일까지 ln 2분의 즉 GAK 아니에요? 그러면 이 GAK는 G값을 ln 2로 나눠라 이 말이니까 이 ln 2는 어차피 없어져. 그럼 결국 여러분 이것의 합을 구하라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시그마 T가 1부터 31까지 가는 동안 이 T에다가 F'T를 곱해줘야 돼. 절대치 씌워서 지금 계산한 거야. 자, 그러면 1에다가 0을 갖다가 곱하면 얼마냐? 0이죠 뭐. 그 다음 여름에는 2 곱하기 2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는 4 곱하기 얼마니? 0이잖아. 그 다음에는 5 곱하기 2 아니에요? 아, 이렇게 쭉 가서 맨 마지막에 28 곱하기 0 플러스 29 곱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31 곱하기 0이니까 얘는 쓰나 마나야. 그럼 얘를 잘 보시면 어차피 그러면 얘네들은 다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나서 얘는 또 다 2로 묶여요. 그쵸? 그리고 얘를 얼마가 남는지 볼까요? 2 더하기 여기 얼마? 5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 8 더하기 쭉 해서 맨 마지막 29까지 더하라는 건데 웬열? 얘는 여러분의 무슨 수열의 합이니?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2분의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여기까지가 토탈 몇 개냐? 몇 개? 10개예요. 첫째 항에다가 끝항을 여러분의 더하시면 바로 여러분의 31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맨 마지막 더하니까 310이네. 그럼 아까 전에 있었던 n까지 여러분의 추가하게 되면 정답이 331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의 이 문제의 사실 다는 얘라고 봐요. 네. 즉, 너 순간 변화의 정의, 너 도함수의 정의 알아? 이거지. 실질적으로 뭐 불연속의 개념이 막 여기 깊숙하게 들어있거나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아마도 합성함수의 미분을 묻고 싶었구나 라는 여러분 생각은 듭니다. 큰 틀에서는. 자, 이 문제보다는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이제 9월 그리고 얘를 수능에 나올 겁니다. 먼저 여러분 30번 문제를 도전하기 전에 나머지 문제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더 먼저야. 자, 이런 관점으로 나머지 문제들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너희 18번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 내가 잘못 여러분 얘기했던 것 같아서 총평의 선생님이 합답형 문제가 안 나왔다 라고 아까 PPT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읽고 말았는데 나왔죠. 여러분의 18번에 나왔었습니다. 18번 여러분의 이 문제가 가나형 여러분의 공통 문제였고 나형에는 21번에 나왔었어요. 선생님이 나형 여러분의 해설 강의 맨 마지막 부분에 요 18번 문제를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혹여 오답률 높았던 베스트 5에 들어가진 않지만 여러분의 이 18번 여러분의 문제에 혹시 틀린 여러분 친구들 기억하고 니은까지만 맞고 혹시 디귿을 찍은 여러분 친구들이 있으면 나형 여러분 해설 강의 맨 마지막 여러분의 부분을 꼭 참고해서 완벽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마치고 선생님은 또 기재고 또 열심히 달려야죠. 우리 기재고 시즌2 마무리 잘하고 또 킬러문항 긴 스킬 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다음 여름 인재 해설 강의는 9월 여름의 모의평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